인텔은 지난 2015년 세계 최초의 14나노미터 공정 제품 출시를 성공한 뒤로 무려 4년 동안 공정 미세화에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 덕분에 만년 2위였던 경쟁사이자 팹리스, 즉 본사 소유의 생산 공장이 없는 업체였던 AMD가 신제품을 다른 파운드리사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서 라이젠이라는 시리즈의 12나노미터, 7나노미터 공정이 최초 CPU 타이틀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인텔은 2019년 출시 예정인 10세대 프로세서까지 14나노미터 뿔뿔뿔 공정을 사용할 예정인 반면 AMD는 2017년 14나노미터, 2018년 12나노미터, 2019년 7나노미터로 생산된 라이젠 3세대까지 세대를 거듭하며 매년 미세화된 공정으로 제조된 CPU를 선보이면서 인텔의 CPU 출시 전략 및 공정 미세화 로드맵을 역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텔은 공정 미세화, 아키텍처, 개발 두 단계로 나누어진 틱톡 로드맵 전략에서 공정 미세화, 아키텍처 개선, 최적화 세 단계로 나뉘어진 PAO 전략으로의 공정 미세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결국 현실은 PAOO가 되었죠. 두 번째 옵티미마이즌 모델이 현재의 인텔 9세대 커피레이크 리프레시 제품이니까요. 인텔 코어 10세대 제품이 되어서야 10나노미터 공정으로의 미세화가 예측됨과 동시에 빈번한 로드맵 변경에 투자자는 물론 소비자들 간의 신뢰도 사이에 상당한 타격을 가져다주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러던 사이 AMD는 인텔이 해내지 못한 세대별 공정 미세화라는 성적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외주를 주기 최상의 조건이라는 팹리스 배경에 힘입어 매년 공정 미세화 제품을 출시하고 있죠. 인텔의 미세화 전략을 대입해보면 틱틱틱이 되겠네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얼마 전 인텔 7대 CEO 로버트 밥 스완이 해외 뉴스 매체 포춘지와의 인터뷰에서 인텔이 10나노미터 개발 지연의 원인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인텔이 새로운 공정에 너무나도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그로 인해 새 공정의 완성이 지속적으로 늦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연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격적인 목표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만 같은 높은 목표를 세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내 정책의 결과 경쟁사들이 인텔이 틈을 채우고 그들이 점유율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었다고 로버트 밥스와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대비 2019년 AMD 주가는 83%, 엔비디아는 25%나 올랐죠. 인텔은 겨우 6% 올랐습니다. 그는 경쟁사와의 간격이 좁혀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다시 벌리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에 더욱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 됩니다. 사실 인텔은 14나노미터 공정을 개발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보다 항상 앞서는 결과를 만들어냈던 기업인 건 맞습니다. 인텔, TSMC, 그리고 삼성의 14나노미터 및 16나노미터 공정 트랜지스터 각 부위별 크기입니다. 각 부위 크기가 조금이라도 더 작아지면 같은 미세화 공정, 같은 웨이퍼로 생산하더라도 더 많은 부품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인텔의 14나노미터 공정은 핀, 게이트, 인터커넥트 등 모든 부분에서 삼성의 14나노미터 공정보다 더욱 미세화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텔은 10나노미터 공정을 개발할 때 14나노미터 공정에 비해 2.7배 더 많은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갖추겠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보통 반도체 생산 공정이 한 단계씩 상승할 때, 즉 14나노미터에서 12나노미터로, 12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로 내려갈 때도 2배의 트랜지스터 집적도 실현은 매우 힘든 일인 것이 맞습니다. 14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로 미세화되어야 겨우 될 법한 수준을 10나노미터에서 실현시키겠다라. 조금 더 쉽게 비교해볼까요? 인텔이 14나노미터 공정은 TSMC와 삼성전자의 10나노미터 공정보다 조금 늦춰진 수준의 미세화입니다. 조금 더 개선하면 10나노미터라는 타이틀을 달고 다른 회사들처럼 양산에 돌입해도 되는 목표였다는 뜻이죠. 삼성전자가 잡겠다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 10나노미터 공정 트랜지스터 집적도는 1mm 제곱당 5천만 개 가량입니다. 인텔이 목표로 잡았던 10나노미터 공정의 1mm 제곱당 집적도는 1억 8천여 개입니다. 감히 비교조차 안 되는 숫자죠. 이건 뭐 말만 10나노미터지 실제로는 경쟁사의 7나노미터 수준입니다. 이전 6대 CEO의 자신감 과잉이었던 걸까요? 고급 R&D 인력 해고라는 레전드 사건까지 터트린 마당에 외계인조차 힘들어할 2.7배의 집적도라는 기술을 몇 년 내로 실현해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그 목표치는 7나노미터로 생산해도 전혀 무색하지 않을 기술인데도 10나노미터로 발표하고 만들겠다고 하니 당연히 마케팅적인 측면에서도 제대로 실패하게 되었죠. 같은 트랜지스터 집적도를 가지고 있는 10나노미터와 7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된 같은 성능의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더 첨단 기술력이 적용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7나노미터 제품에 먼저 손이 갈 것 같습니다. 전기 조금 덜 먹는 데다 더욱 첨단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낫죠. 가뜩이나 경쟁업체들은 안 그래도 점점 기술 격차를 좁혀오고 있는 마당에 사람들은 최초 타이틀에 더욱 시선을 주기 마련인데 그
그조차도 거부하겠다니 지나친 욕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완벽은 화를 불러온다는 말이 있죠. 이제는 완벽주의를 내려두고 트렌드를 쫓는 인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며 밥소환이 인터뷰 마지막을 번역해 드리자면, 인텔은 이 공격적인 목표를 통해 배운 것이 있고 2년 이내로 7나노미터 공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완 자신이 목표라면 내부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등 인텔의 사내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0나노미터 차세대 제품 기대하겠습니다.